내가 참 뭐 유엔사가 뭔지 종전선언이 뭔지 자동 개입이 뭔지 설명하면 내 시간은 한참 걸리는데 사실은 네. 약간의 어떤 교양 차원에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것도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유엔사가 자동 개입을 하는 기관이라는 식의 설명은 이게 무식한 건지 미친 건지 참. 한미 동맹에는 자동 개입을 명기된 조항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자동 개입이니 인계철선이니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제 안 쓰는 용어예요. 미군들은 그런 용어 안 쓰고 한국군도 안 써요. 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예? 이게 이제 동맹 조약이거든요. 저기 아시아 태평양에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서로를 이제 돕기로 평화가 침해됐을 때는 행동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뒤에 조항에 보면은 어떤 절차로 하냐면 각자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개입하는 걸로 써놨다고.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각자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상대방의 안보에 기여한다 이거예요. 네. 각자 국내법 절차라는 게 뭐냐? 그 자동 개입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경우에 네.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의회 권한입니다. 의회 권한이에요? 네. 의회를 통과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예요? 헌법은 선전포고권이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네. 미국은 의회에 있어요. 그럼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안 되겠네요. 근데 과거에 이라크 전쟁이나 네. 이 테러와의 전쟁에 참전하던 미국이 의회에서 그 이라크 침공이나 이런 거 동의가 어려울 때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의회에 사후 동의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헌법 논란, 그 수정 헌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절대 자동 개입이 아니라고 일부러 쓴 거라고. 일부러 아예 명문화해 버린 거라고. 네. 근데 자동 개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주한미군의 존재 때문인데 네. 이 주한미군이 있으면은 북한이 쳐내려오면 미군이 당연히 반응하게 돼 있고 그다음 미군은 참전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갖다 인계철선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자동 개입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도 뭐 같이 계승한 정책입니다만은 네. 이제 한수 이북에서 주한미군이 없습니다. 다 평택으로 후방으로 철수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남아 있는 잔류부대라 봤자 얼마 안 돼요. 네. 뭐 전투를 할 수 있는 주력 부대가 거의 없고 일부 포병 전력의 그 평택 이전이 늦춰지긴 했으나 네. 언젠가는 갈 전력이에요.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평택 이전이 논의될 때 그 솔리건 주한미군 참모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인계철선이란 말은 모욕적이다 이게. 모욕적이다. 아니 한국에서 전쟁 나면 미국이 자동으로 피를 흘린다는 이야기다.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다. 이게 네.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정책실장을 하던 차영구 중장이 언론에서 주한미군은 인계철선이라고 얘기한 데 대한 반응이었어요. 우린 다 평택으로 갈 거다. 그래요. 지금 현 상황을 윤 대통령이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2010년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 북한이 이제 그 연평도에 2차례 포를 발사하니까 우리가 응사를 하고 전투기를 동원하냐 마냐 할 때 당시 한민구 합참의장이 네. 주한미군 사령관 월터 샤프 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한심한 장면이 나오는 게 네. 당연히 이제 교전이 벌어졌으니까 미군이 개입할 걸로 보고 월터 샤프한테 물은 거예요. 전투기 동원을 해야 되냐? 네, 네. 우리 또 다른 화력을 동원해야 되냐? 화력이라 하면 공군이 동원하는 공대지 화력도 있고 네. 함포도 있고 함포도 이런 여러 가지 합동 전력을 동원하는 문제를 상의를 한 거예요. 심지어 그 밑에선 이미 대포 쏘는 것도 미군한테 쏠까요 말까요 묻고 있었어요. 그때 그 맥도널드 소장
그 주한미군 연합사의 화력처장, 화력처장에 예, 작전 참모죠, 작전 참모. 그 양반이 1분에 한 통화씩 받았다는 거 아니야? 합참으로부터 쏠까요 말까요? 그다음에 저기 한민구 합참의장은 전화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월터 샤프가 아니 지들이 결심하지 왜 나한테 뭘 쏠까요 말까요? 뭘 동원할까요 말까요? 그래가지고 네. 그 전화로 하는데 그 저 연합사령관 그 통역관이 있다고. 네. 그 사람이 12명의 연합사령관을 보좌했다고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 그렇네요. 그 통역관을 똑바로 쳐다본다고. 네. 그래서 진짜 한국 합참의장이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통역관이 나한테 왜 나한테 묻고 지랄이요? 예. 통역 못 해먹겠다라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통역관이 사표를 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정년 남겨놓고 못 해먹겠다 그러고. 못 해먹겠다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꼴통 보수들이 알고 있는 게 미국이 우리한테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당연히... 미국의 지침을 따르면 되고 자동 개입이라고 보고 네. 이렇게 저기 물어보니까 미국은 뜻밖의 왜 나한테 물어보고 지랄이요? 니네는 주권 없어? 아하. 자위권 없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자위권이 있어요. 침략 전쟁은 안 되지만 네. 방어적 전쟁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전투기를 띄우고 말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묻고 거기에다가 내가 말 한마디 잘못 답변하면 자기 자신 때문에 미국이 전쟁에 연루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연루되기 싫다는 거야. 결정해도 니들이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니까 네. 한민구 합참의장이 이제 서운한 거야. 열받은 거야. 아니 유엔사 정전식 교정 규칙에 보면 전투기 동원이나 이런 작전 통제는 유엔 사령관이 하게 돼 있고 그 유엔 사령관의 위임을 받은 연합 사령관 동일 인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거기가 하게 돼서 내가 물어봤는데 왜 그러냐? 아예 답변 자체를 피해 버리네. 그러니까 합참의장은 합참의장대로 저기 열받은 거예요. 열받았고. 우린 젊은 장교 시절부터 그렇게 배웠다. 그런데 저기 그러니까 이게 유엔사 정전식 교정규칙 사항이냐? 그대로 되면 연합사령관이 통제해야 되는 거고. 그렇겠죠. 그게 아니라 유엔 헌장의 자위권 소관이냐? 이러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고. 네. 이 두 가지 규범이 공존을 하는 거야.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해석의 차이도 있고. 전화를 끊고 나서 야 저기 말이야 이거 유엔 사령관 이 새끼가 답변을 안 해. 그러니까 합참의 장군들이 두 패로 갈라진 거야. 저기 전투기를 동원해서 때려야 됩니다. 이건 이제 헌법에 국토방위와 유엔 헌장 말하자면 자위권파 장교들. 자위권. 핵심 인물이 둘이 있었어요. 네. 합참의장실의 CI 그룹이라고 그게 커맨더스 이니셔티브라고 그 보좌 그룹의 대령급 장교들이 전투기를 동원해야 된다고 의장을 보좌하는 거예요. 반면에 합참 작전본부장 3스타가 이 양반이 보는데 이건 유엔사 교정규칙 사항이야. 전투기 동원하면 안 돼.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안 돼. 자유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자꾸 대령들이 의장한테 보고하는 게 보이거든. 이게 벙커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대령 등짝을 손바닥으로 딱 치면서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고 한 다음에 그 작전본부장 중장이 의장한테 따지잖아. 의장님 작전본부장은 전데 왜 자꾸 저 애들 얘기 듣습니까? 그러니까 알았어. 합참의장이 한민구 합참의장이 정책만 했지 작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또 합참 근무도 처음 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합참의장이 전문성이 또 떨어져가지고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야 저기 월터 샤프 사령관이 자꾸 꽁무니를 빼고 답변을 회피하는데 문서로 질의서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서신을 써. 서신까지. 서신을 보내. 이제 아예 문서로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참 이제 해괴한 일이 이때가 교전 상황이야. 아니 그 급박한 상황인데 서신까지 써서 보내고.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오후 2시 11분에 1차 교전이 있었고 네. 오후 3시 한 40분경에 2차 교전이 있었는데 다 그때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합참에서. 네.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 음. 이튿날 더 골 때리는 일이 벌어져요. 네. 국방부가 이제 기자들의 빗발치는 질문에 이게 전투기 동원 여부나 뭐나 답변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네. 기자 브리핑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럴 때 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뭐 전투기를 동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국제법 학자한테 연구 용역을 주기로 했다. 아니 이게 브리핑에 떠 있어. 그래요? 지금도 신문 기사 찾아봐. 언론에 다 나갔어 이 얘기가. 참. 그러면 앞으로 전쟁 나면 예. 변호사 법학 교수한테 쏠까요 말까요 물어볼 거야? 아. 그러니까 이 정신 못 차리는 군대가 네. 그 저기 이걸로 일주일을 싸웠어. 장교들이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네. 그랬는데 답변이 11월 30날 월터 샤프 사령관한테 서신이 왔는데 네. 그게 수신이 합참의장이 아니라 국방장관이에요.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 합참의장 자꾸 떼쓰는데 쟤한테 답장 보내지 말고 국방장관한테 보내.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 예. 그랬는데 거기에 쏘든지 말든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써 있어. 그럼 미국의 그때 정리가 된 거예요. 미군의 입장은 확실히 그때 정리가 됐다. 그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네. 동맹에 대해서는 온갖 오해와 억측과 이게 팽배해가지고 네. 이게 오늘날 한국 안보에 있어서 이 우리나라 보수 소위 말하는 안보 세력의 무책임함이 네.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까꾸로 가가지고 네. 야 북한이 뭐 하면 천배백배 보복해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을 해서 유엔 사령관을 개무시하거든. 지금은 개무시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작년 12월 5일날 무인기 날라왔잖아요. 네, 12월에. 그때 예. 100배 1000배 보복 우리도 올려보내. 예. 그래서 유엔사 조사받잖아. 맞아요. 유엔사가 그때 유엔사 조사한다고 했죠. 뭐 한국 정부가 우리 통제를 벗어나가지고 어쨌다? 북한에 무인기 5대를 올려보냈다? 네. 이거 정전협정 위반이야. 이거 조사해야 돼. 이래가지고 저기 국방부를 조사했단 말이야. 그래요. 그리고 1월에 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남북한 다 유엔사 저기 정전협정 다 위반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북한이 유엔 무인기 날려보내는데 졸지에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위반을 해버린 상황이 됐다.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게 유엔사를 둘러서. 그 유엔사가 한국 정부 편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지금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기구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전쟁이 났어. 그러면은 저기 정전협정이 깨지는 거잖아. 네. 그때부터 그렇죠. 유엔사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네. 정전협정이 깨졌을 때는 유엔사가 있으나 마나요. 그러면 뭘 하느냐? 정전협정이 깨졌기 때문에 네. 이제 저기 북한을 규탄하고 전쟁을 갖다가 수행해야 될 때 그 일본에서 지원을 받아야 돼요. 일본의 요코스카하고 오키나와하고 이런데 미군 기지가 있다고. 네, 그렇죠. 거기서 저 미 증원군이 한국에 날라와야 되는데 그걸 요청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유엔 사령관이야. 그래서 그 일본에 네 군데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유엔사 권능을 놔둔 이유가 유사시에는 이렇게 국제전을 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유엔 사령관밖에 없다. 네. 그 정전협정은 깨졌으니 이제 준수할 의무가 없고 그러나 전쟁 수행에 필요한 권능을 그걸 갖다가 요거를 유엔 사령관 휘하에 둔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전쟁이 나면 자동으로 오냐? 그것도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몰라. 알 수가 없는 상황. 각자 국내법 절차야.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얘기한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유엔사를 해체하는. 그러니까 다시 워딩을 읽어드리면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내가 했는데. 일단 유엔사라는 거는 이런 존재다. 그리고 거기에 주된 임무는 정전협정 유지다. 네. 이러고 깨졌을 때 그 임시적 방편이 있다. 일단 유엔사는 이런 기관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엔사에 대해서 확실히 그러니까 정리가 됐고요. 우선은 네. 유엔사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 개입을 미국이 하게 돼 있다. 이 말이 거짓말이다. 그래요. 아.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뭘 자동으로 작성해? 종전선언 그 저번에 보니까 오히려 한국 정부를 조사하더만. 유엔사는 중립적 기구입니다. 아하. 정전협정 관장기구예요. 정전협정 관리하는 데인데 자동으로 작동하는 그걸 막기 위해서 종전 유엔사의 이게 유엔사 조건이 달라지네요. 예. 설립은 틀리네요. 예. 한국 전쟁 때 유엔 총회에서 한국 방위에 대한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게 유엔 사령부예요. 네. 근데 사실은 유명무실해진 게 1970년대 서방과 공산권 양쪽에서 한국의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 각기 발의가 돼가지고 이게 유엔 총회를 통과해 버려요. 아, 그래요? 그런데 없앨라 그랬어. 예. 그랬는데 보니까 그러면 정전협정은 누가 관리하냐? 아. 이래가지고 긴급히 네. 저기 유엔사를 해체하는 안이 보류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한미 간에는 유엔사는 언젠가 해체될 것으로 보고 이제는 서방이나 공산권이나 다 해체하자 그러니 네. 그 해체될 걸로 보고 대안 마련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1978년에 한미 연합사가 창설된 것이요. 그게 오늘날 연합사예요. 그럼 그 연합사는 예. 유엔사 위임을 받은 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유엔사를 이제 대체하는. 그래서 한미 연합사를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그건 언젠가 유엔사가 해체돼도 된다는 뜻이요. 그러면 유엔사의 법적 권한을 인수인계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종전 선언이 유엔사 해체 음모라 그러는데 네. 이 유엔사가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나 특히 진보 정권 때 재활성화, 유엔사 강화가 가장 많이 시도됐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두르던 네. 2005년경에 당시 그 비비벨, 버웰벨이라고 하죠. 그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이 윤광훈 국방장관을 찾아와. 그러면서 저기 둘이 합의하고 내놓은 얘기가 전자권 전환을 대비해서 네. 전자권 전환 이후에 유엔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다. 그래가지고 원래 유엔사 회원국이 16개국이거든요. 네. 한국 전쟁 당시 참여했던 참전국이. 그 16국의 파견 장교를 한국의 유엔사로 파견 장교를 보내라는 공문이 일제히 나가. 그 뒤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때 그 9개국의 네. 전력 제공국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앞으로 전쟁이 나면 전력을 제공해야 되는 국가들이 와서 참관을 해. 그 영국군도 오고 뭐 캐나다군도 오고 많이 와요. 더 이제 강화되는 모습, 뭐 더 이제 힘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문재인 오히려. 정부 때도 네.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유엔사 재활성화 계획이라고 그 유엔사 강화 프로그램이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무슨 종전 선언을 하려고 유엔사를 해체를 해? 유엔사 해체한다 그러는데 왜 재활성화가 되냐고. 그거는 전자권 전환 때문에 더 강화된 거고 더. 북한 문제가 아니고 전자권 문제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윤 대통령은 유엔사와 이제 종전 선언을 연결해 가지고 미친놈이야. 도대체가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예. 내가 뭐 군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질 못해가지고 내가 힘들어. 우선 내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 밑에 안보실 김태효 차장도 면제자 아니요. 여기 안보 라인들이. 예. 근데 내가 뭔 얘기인지 적어도 약간 군사 감각은 있든가. 아니면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교육이라도 받아야 되거든. 네.